어이 조센진, 한류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한국인들은 뭐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않구만. 다 거품이고 사기네 마치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우기며 사기치는 것 같이 말이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조센진?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그리고 당장 내 여자친구한테 사과하고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다.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한국인으로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조센지는 우리 식민지였고 넌 내 눈도 못 마주쳐서 알겠어? 뭐라고? 이것들이 안 되겠네. 못 참겠다 정말. 일본의 한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일본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한국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고 현재는 대전에 사는 유화정이라고 합니다. 30살 대학생 좀 이상하죠? 사실 저는 탈북자 출신이에요. 제 고향은 양강도 해산인데 거긴 중국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서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저는 치로 접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동경해왔고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고 이곳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탈북 스토리를 다 말하자면 며칠 밤을 꼬박 새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 탈북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제 탈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가 한국인으로서 너무나도 불쾌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 불편한 상황에서 제 남친이 일본인을 참교육한 사연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애국심에 정말 감동을 했거든요. 아, 참고로 남친은 탈북자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쭉 대한민국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지금은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시기는 대충 한 달 전인 10월 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인 10월에 저와 남친은 4박 5일로 가까운 일본을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일본 여행이 마냥 내키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본, 솔직히 한일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이고 한국인으로서 일본이란 나라는 좀 불편한 나라인 건 사실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남친도 역시 그렇습니다. 남친도 일본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둘이 동시에 해서 일본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남친이 일본어 전공이라 일본어를 잘해서 저희는 패키지 대신 자유여행을 했어요. 사실 언어가 잘 통하면 굳이 패키지 여행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리를 잘 모르는 건 인터넷을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꽤 즐겁게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일본의 사슴 공원이었어요. 남친과 앉아서 눈이 한없이 예쁜 사슴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3명의 남성이 저희 주변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보통 일본인들이 꽤 조용한 편인데 반해 그 남성들은 시끄럽고 매너가 빵점이었죠. 그래도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앉아 있는데 그들은 저희 빤히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충 눈치로 저를 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일본어를 잘하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혹시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남친은 별 얘기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놈들은 저희를 놀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희가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이기에 분명히 비하하는 거라는 걸 확신했죠. 말로만 듣던 혐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여행 중이니까 최대한 참았죠. 남친도 화를 꾹꾹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는 괜히 저런 수준 낮은 인간들 때문에 여친과의 여행을 망치기 싫었거든요. 아마 남친은 혼자가 아닌 옆에 제가 있었기에 더욱더 성질을 죽였겠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생각으로 그 불편한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 저와 제 남친의 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케시마. 헉. 다케시마. 그건 독도의 일본식 명칭이죠. 정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괘씸해서 열이 받았어요. 그놈들은 지금 분명 그놈들은 또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특히나 남친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놈들은 도저히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건 도발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의 나라 땅을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 건지 도저히 저와 남친은 그 행태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건 남친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본인들이 제 앞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참겠습니다. 그걸 참는다면 그건 진정 한국인이 아니죠. 저는 남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놈들이 분명히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게 맞냐고. 속일 생각 말고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저놈들이 말한 내용을 다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친 역시 한국인이기에 저놈들의 다케시마 발언에 화가 나서 사실대로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놈들이 한국인들은 왜 남의 나라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냐고. 한국인들만 봐도 역겹다고 다들 도둑이라고 하면서 심한 욕을 섞어서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욕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 중에 쌍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폭발하고 치가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세계 어디에 저런 뻔뻔한 인간들이 있을까요? 남친이 순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혈기 왕성한 남자이기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은 갑자기 세 놈 중에 한 명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뺏어서 본인이 입고 있던 자켓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들은 일본말로 남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남친에게 다가와서 힘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놈들보다 체격이 훨씬 더 큰 남친을 그놈들은 3명이라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남친이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183에 87kg 나갑니다. 학창시절에는 태권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하여간 남친은 체격도 크고 운동도 해서 아주 건장한 체격입니다. 반면에 그놈들은 3명 다 170 초반에 다들 통통한 체형이었고요. 3명 다 인상만 험상궂게 생긴 거지 체격은 보통 성인 남자 평균 체격들이었어요. 그들은 3명이 저에게 발버둥 쳐봤지만 도저히 힘으로는 우리 남친에게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뺏긴 녀석이 뭐라고 막 떠들더라고요. 저는 그 떠드는 말이 뭔지 궁금해서 남친에게 통역을 해보라고 하니까 저들이 남친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거랍니다. 남친은 그놈들에게 말했어요. 경찰 신고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해봐라. 너희의 나쁠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일본 경찰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신고당해도 좋다. 그리고 욕설한 너희도 언어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남친은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놈들도 본인들의 잘못을 알기에 신고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쌍욕을 하면 그건 분명히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도저히 남친을 상대하기에는 본인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지 스마트폰을 뺏긴 놈이 저에게 남친에게 굽실거리며 화해를 요청했는데 남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말했죠. 그놈한테 지금 본인 자켓 안주머니에 넣은 이 스마트폰은 이제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들은 스마트폰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물론 일본인들과 하는 모든 대화는 남친이 저에게 통역해서 얘기해 주었기에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친은 또 그놈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기분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자기 것이라고까지 우기는 거냐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일본 놈에게 남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뻔뻔한 도둑놈이면 너희 일본인들은 다 뻔뻔한 도둑놈이냐? 지금 기분이 어떠냐? 고작 스마트폰 하나도 그렇게 빼앗기면 기분이 심각하게 더러운데 일본인 너희는 어째서 조선을 강제로 침략한 것도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했다고 헛소리를 하면 우리 기분은 어떻겠냐.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독도가 일본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남친이 묻자 새놈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친은 아주 박력 있게 말했어요. 일단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독도의 지리적인 부분만 봐도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 섬인 울릉도에서 독도 거리는 정확히 87.4km이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인 오키섬은 157.5km인데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거냐고. 그건 무식함을 넘어 뻔뻔하고 비열한 짓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일본인들은 간단한 산수도 못할 만큼 머리가 나쁜 것이냐고 망신을 주었죠. 남친은 계속해서 그 새놈에게 말했습니다. 87.4km가 가까우냐, 157.5km가 가까우냐. IQ가 원숭이보다 높다면 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새놈 중에 한 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87.4km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남친은 그때 이 말도 했습니다. 본인은 군 복무를 전경으로 독도 수비대에서 복무했는데 너희의 그 엉터리 놀리면 독도가 일본 땅이면 그럼 본인은 한군군이 아니고 일본군으로 복무했다는 거냐? 어서 말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역시 남친의 박력 있는 말에 그 새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긁적거리고 있었죠. 독도가 왜 자기들 땅인지 한마디도 설명 못하는 놈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하기사 한마디도 설명할 수가 없겠죠. 독도는 한국 땅이니까요. 가끔 유튜브 보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전문가 얘기를 보면 진짜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놈들은 그런 개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친은 계속해서 독도가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근거 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근거, 문화적 근거, 법률적 근거, 경제적 근거, 생태학적 근거, 정치적 근거까지 쉬지 않고 줄줄이 다 설명했습니다. 남친은 그걸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독도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줄줄이 설명하는데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결국 남친이 그렇게 다 말했더니 그 새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행인은 저에게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외워서 술술 얘기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남친은 그 행인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요. 남친은 스마트폰 주인인 그 일본 놈에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3번 복창하면 스마트폰을 돌려주겠다고요. 그 주인 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모기같이 아주 작은 소리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복창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통쾌합니다. 남친은 결국 그 스마트폰을 돌려주면서 말했죠. 이 스마트폰의 주인은 너고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다. 알겠냐? 그렇게 그놈들은 스마트폰을 남친에게 돌려받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놈들 아마 다시는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 시비 걸지 못할 겁니다.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건지 정말 역겨운 것들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놈들을 혼쭐 내주고 저와 다시 즐거운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친의 그런 당당하고 박력 있고 유식한 모습을 보고 더욱더 반했습니다. 제가 남자 하나는 잘 고른 것 같아요. 우리 남친은 어느 곳에서든 그 누구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소리를 한다면 말로 작사를 내놓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정신이 나간 놈들을 본다면 우리 남친처럼 당당하게 팩트로 혼내주세요. 저도 이번에 남친을 통해서 배운 게 많습니다. 우리 모두 독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 됩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